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급 등의 방법 중 상계와 기간 초과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방법인 제3자 지급 등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수출입업자들에게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지급 등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외환거래는 원인행위와 지급행위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인거래 중 하나인 경상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 등의 계약 체결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이를 결제할 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결제 방법은 사후관리의 효율성 도모 등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결제를 할 경우 외국환은행의 동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외국환은행의 확인 절차는 중요한 의미를 현행 외국환거래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행정당국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의 규제가 가급적 폐지되는 대신 외국환은행에 확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자금의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이 어려운 결제 방법의 경우, 즉 정상적인 결제 방법이 아닌 경우를 외국환거래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 등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지급 등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지급 등의 방법을 실무적으로는 상계, 기간 초과 지급 등, 제3자 지급 등 그리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과 대통령령 그리고 외국환거래 규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환 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신고여의 사유로 제1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기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 3. 계약 건당 미화 5만 달러 이내의 수출 대금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4.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고여의 사유로 외국환거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 내용에 포함된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2.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소액 해외 송금업자, 기타 전문 외국환 업무를 등록한 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 3. 삭제. 4.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5.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신고한 경우.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7.
공공차관이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8. 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상기 규정을 통해 정리하자면 지급 등의 방법이란 지급과 수령의 방법상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 방법이 아닌 경우, 자금 이동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상거래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거래 등은 지급 등의 방법 신고라는 별도의 처리 과정을 더 부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3자 지급 등입니다. 제3자 지급 등이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와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외화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인 또는 수취인별 제3자 명의로 이용한 분산 송금을 함으로써 신고의 예외로 정한 한도를 고의적으로 피할 염려가 있거나 대체 송금 등 자본의 유출, 불법 자금 세탁, 조세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자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 예외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자 지급 등에 대한 신고 예외사항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제3자 지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신고 예외를 인정해 줌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 환거래 규정 제5-10조 제1항 중 중요 신고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미화 5,000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 등을 하는 경우. 2. 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3.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윗동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7.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12. 재구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자금을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4. 수입대행업체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 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6.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9. 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22.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25.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상계 신고를 이행한 후 상계 잔액을 해당 센터에 지급하는 경우. 27.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비거주자인 납세 대리인을 지정하고 당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9.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과세당국 또는 조세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위해 거주자인 세무대리인을 임명하고 당해 대리인이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한 후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30. 비거주자가 국내 법원의 소송을 위해 거주자인 소송대리인을 임명하고 당해 대리인이 동법원 또는 동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법원 재판에 따른 배상금 또는 재반 소송 비용과 관련된 환급금을 수령한 후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31.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 재구장 제5절에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거래를 위해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대리인을 임명하고 인정된 거래에 따라 거주자가 당해 대리인에게 동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당해 대리인이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중요한 신고 예외사항만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많죠?
다음으로 신고 및 사후 보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000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 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생고예외 사유 및 외국 환은행 장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다국적 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 회사의 자금관리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고를 사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3자라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고 예외 거래를 제외한다면 거래와 대금 청구 및 지급 방향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3자 지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거래 당사자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자 서명자,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및 수익자, 하자 등 분쟁 책임자, 그리고 정당한 위임 관계가 형성된 자가 있습니다. 제3자 지급 등에 대한 규정만 보고서는 이해가 되기 힘들죠? 해당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화 5,000불 이하 등 신고 예외 거래가 있고 신고 예외 거래를 제외한 미화 5,000불 초과 미화 1만 불 이내 제3자 지급 등은 외국 환은행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화 1만 불 초과하는 증 신고 예외 거래와 외국 환은행 신고 거래를 제외한 제3자 지급 등이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국적 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 회사의 자금관리 전문회사에게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신고기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지급 등의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인 외국 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입니다. 외국 환은행을 통한 지급 등이란 외국 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추심 수령을 하거나 외국 환은행에 개설된 계정 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외국 환거래를 외국 환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일원화하면 외국 환제도의 운용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시장 전반의 거래 내역을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용이하며 사후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외국 환은행이 직접 송급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예외 규정이 불가피하므로 외국 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환 등을 수령할 경우 대부분 외국 환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되나 대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필요한 부분을 일일이 열거하여 신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 환은행을 통한 지급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1. 거주자가 외국 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해외여행자 또는 해외 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 경비, 해외 이주비 및 국내 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 지급 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항목의 1에 한한다. 가. 지정 거래 외국 환은행의 장의 확인. 해외 체제자, 해외 유학생이 대외 지급 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외 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대외 지급 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나. 일반 해외여행자가 대외 지급 수단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 수출하는 경우 다.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라. 감옥의 해외 체제자 및 해외 유학생이 지정 거래 외국 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만 초과 금액이 미화 1만 불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마. 여행업자가 외국 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대외 지급 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국내에서 내국 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 지급 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7. 제7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화자금을 직접 예치 처분하는 경우 및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당해 예금기관이 발행한 외화수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12.
거주자가 제9장 제1절, 제2절, 제4절의 규정에 의한 건당 미화 1만 불 이하 대외 지급수단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에게 별지 제6-2로 서식의 외국환신고 필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예외를 제외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의 신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급 등의 방법 중 제3자 지급 등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